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480원을 위협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화살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원화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입니다.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은은 왜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수치로만 보면 시장의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광해 통화량, 즉 M2 잔액은 4,471조 6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돈이 이만큼이나 시중에 풀렸으니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건 당연한 이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은행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한국은행은 M2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중앙은행의 의도적인 돈 풀기 때문이 아니라 통계 작성 방식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바로 수익증권, 즉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ETF로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수익증권 증가율은 무려 36.8%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은 말합니다. 이 수익증권은 M2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물가나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은의 계산에 따르면 이 수익증권을 제외할 경우 M2 증가율은 8.7%에서 5.4%로 급감합니다. 미국의 M2 증가율인 4.5%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미국보다 돈을 더 많이 푼 게 아니니 유동성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의 해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수익증권을 제외해도 한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여전히 미국보다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의 체력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통계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을 결정하는 진정한 변수로 경제 성장률을 꼽습니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꺾이고 있으며 2027년까지 미국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돈은 더 많이 풀리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것이 시장이 원화를 매도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제 시야를 넓혀 수급을 봅시다. 달러가 왜 부족한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아무도 달러를 팔지 않는가? 첫 번째 주범은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1월 한 달간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55억 달러, 10월에는 6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실망한 자금들이 대거 달러로 환전해 미국 증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나 자동차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면 곧바로 원화로 바꿔 국내 공장을 돌리고 임금을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과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미국 투자 자금으로 보유합니다. 시장에는 달러가 풀리지 않고
원화 가치는 지지대를 잃게 됩니다. 정부의 전체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공공부문 부채가 올해 1,738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국내 총생산의 80%를 넘는 규모로 관리 방안이 환율을 더 괴롭히는 것은 우리 내부의 빚입니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1,73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LH나 한전 같은 공기업들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관리 재정 수지는 86조 원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나라 빚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로의 자금 이동을 가속화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금 가격이 온스당 4,900달러까지 갈 것이라 예언한 배경에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재정 악화와 통화가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고환율은 단순히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식탁 물가를 직격하는 무기입니다. 11월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환율이 그 하락분을 다 잡아먹고 오히려 수입 단가를 올렸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1개월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즉, 지금의 고환율은 내년 초 우리 서민들이 느낄 물가 지옥의 예고편인 셈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옵니다. 역설적이게도 환율 안정의 열쇠는 다시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저금리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 가치가 반등할 기회는 분명 올 것입니다. 석병훈 교수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탓이 아니라고 방어만 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다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만드는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4,471조 원의 유동성, 그리고 1,480원의 환율. 이 두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입니다. 유동성의 늪에서 빠져나와 펀더멘털의 탄탄한 기반을 다질 때 비로소 원화의 가치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해명처럼 통계의 착시가 일부 존재할 수 있지만 시장이 보내는 경고음은 분명 실체가 있습니다. 개인은 서학개미가 되어 떠나고 기업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달러를 쌓아두는 현상. 이는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 가치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분석한 유동성과 수급의 함수 관계가 여러분의 자산 전략의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유동성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초 체력의 한계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스원TV는 더 깊이 있는 경제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